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2인편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1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왈 견현사제언하며 견불현이 내 자성야니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것은 견현과 견불현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견현은 어진 일을 보는 것이고 견불현은 어질지 못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 현자와 불현, 현과 불현은 이제 어떤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어떤 사람의 그 사람 자체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뛰어남을 어떤 훌륭함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인 어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훌륭한 점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꼭 이제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뛰어난 행동, 훌륭한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견현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가 이제 본받을 만한 귀감으로 삼을 만한 이제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저렇게 훌륭한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견현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을 혹은 그 사람이 한 어떤 행동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훌륭하니까 저렇게 하겠지. 그러고 나 같은 사람은 저렇게는 못해. 저 사람이 대단하긴 한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제언하라 이랬죠. 사제. 요 제자는 나란할 가지런할 제자인데 가지런할 제자는 말하자면 이게 막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란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이렇게 가지런하다는 게 나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제히 그러면 그게 전부 다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가 아니라 다 이런 뜻이죠. 제자는 나란한 것입니다. 수준차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재언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나란해지기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놓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 상태를 그냥 인정하거나 그래서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같아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안현이 그랬다고 맹자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맹자 자신이 또 그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순하인 여하인 순하인냐 여하인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의자 역약시 하는 사람이 함이 있는 자가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성인입니다. 공자 맹자 시대의 유학에서 최고의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순임금처럼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은 순임금도 사람 나도 사람인데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순임금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못할 사람이냐?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순임금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순임금은 신이고 나는 사람이고가 아니라 순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순임금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겁니다. 나란해지기를 생각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견불현이 내 자성냐니라 그랬죠. 이제 반대로 불현한 것을 보고는 내 자성냐니라 그랬습니다. 어질지 못한 것을 보면 즉 훌륭하지 못한
나쁜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지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안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 살펴본다. 자성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안으로입니다.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누군가의 불현함을 봤으면 그 사람이 불현하다고, 못됐다고, 나쁘다고 내가 막 바깥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속으로 이런 뜻이죠. 속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신을 한번 살펴본다 이런 거죠. 나도 혹시 저러지 않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나 저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거죠. 남을 저 상황을 보고 남을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은 혹시 그렇지 않는가 하고 반성하는 이제 그런 계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이야기가 전부 뭐냐면 훌륭한 것을 보았을 때나 그렇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한테 유익한 상황으로 바꿔놓는 거죠. 정면교사, 반면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훌륭한 걸 봤을 때 그 사람은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러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나란해질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가? 하고 나를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고 또 반대로 훌륭하지 못한 상황을 봤을 때는 나는 혹시 저러지 않는가 하고 나를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자의 이런 얘기가 뭐하고 연결되느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공자가 3인행이면 필요아사라는 말을 하는데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그 가운데 있다. 이 세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는 세 사람 가운데 내 스승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이 반드시 전부 다 훌륭한 사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인대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배움을 얻게 되면 나의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훌륭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가운데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반성하고 내 잘못을 이제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역시 나의 스승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스승은 항상 훌륭한 모습으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현하면 현한 대로, 불현하면 불현한 대로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스승은 발견하는 거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스승이 만약에 존재하는 거라면 어떤 훌륭한 분이 계신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을 스승으로 섬겨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사람이 그분에게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형편없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누군가한테는 훌륭한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훌륭한 점을 발견만 하면. 그래서 스승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건데 그 발견하는 방식이 현한 사람일 경우는 사재현하는 방식으로 불현한 사람일 경우에는 내자성하는 방식으로 발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장을 보실까요? 자왈사 부모호대 기간이니 견지부종하고 우경불위하며 노이불원이니라 이런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를 섬기는 방식에서 유념해야 하는 것을 하는 어떤 이제 태도, 자세를 이야기하는 이제 효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를 섬기되 기간이니 이랬습니다. 기간, 기자와 간자를 따로따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주어가 생략이 됐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기간을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우선 이 간할 간자는
간할 간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윗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할 간자 자체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로 라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걸 간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수준에 있는 뭐 친구라든가 동료끼리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간하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간하다는 무조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즉 자식이 임금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이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간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간하다가 방향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잘못, 그것도 윗사람의 잘못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내 윗사람이지만 부모는 잘못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잘못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간하는 방식이 기해야 된다, 지금 그겁니다. 근데 이 기자는 뭐냐면, 요게 이렇게 쓰면 요게 기미입니다. 기미. 조짐이라고도 이제 하는 거. 기미. 뭐 할 기미가 보인다. 뭐 이런 거. 기미. 이게 조짐이죠. 조짐. 근데 저 기미라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이 겨울에는 한강물이 꽁꽁 얼고 온 세상이 막 하얀 눈에 얼음에 막 뒤덮입니다. 추운 계절입니다. 여름은 아주 더워서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얇은 옷을 입고 지내고 뭐 이제 이런 계절입니다. 이 가운데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이 가을은 여름과 겨울의 중간쯤의 기온인데, 이 가을 어느 시점에 서리가 내립니다. 첫서리가 내립니다. 이 첫서리는 뭐냐면, 이슬이 그 이전에도 계속 내렸었는데 늘 내리던 어느 날 이 이슬이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 순간 어느 시점에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 이슬이 풀잎에서 얼어요. 얼어서 하얗게 이렇게, 그것이 첫서리입니다. 첫서리가 내리고 그 이제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어느 시점에 서리가 오고 새벽이 되고 동이 트면 햇볕이 비치면 바로 그것은 녹습니다. 그 서리는 녹고 낮이 되면 아직도 20도, 25도 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요. 그러면 낮에만 활동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두꺼운 옷을 입지 않고 얇은 옷을 입고 지냅니다. 그렇지만 단 몇 분이지만 이슬이 하얗게 서리로 변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절은 이쪽으로가 아니라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 대지를 얼어붙는 얼음에 비하면 이 서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리가 내렸다는 건 이쪽으로, 이 얼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절이. 그러면 아직도 낮은 덥지만 얼음이 얼 겨울을 이제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기미를 읽는 겁니다. 기미를 보고 기미를 읽는 거죠. 기미라는 건 그러니까 대단히 미세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나타내 주는 것인데 기간이라는 건 기미스럽게 간한다니까 이것은 은미하게 간하는 걸 드러내놓고 막 간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간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버지 그래서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하고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이게 지금 간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도록 그렇게 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다른 곳에서는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운을 내리라. 그러니까 간을 하는 자식의 기운이 막 분기탱천하게 해갖고 간을 하는 게 아니고 기운을 바짝 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성, 목소리를 기쁘게, 그러니까 밝게, 기분 좋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정, 안색을 화하게, 온화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하자면 기간이에요.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간을 하면 이건 누가 봐도 간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기운을 낮추고 차분하게 부드러운 기쁜 목소리로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간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도 이제 긴장을 하지 않고 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전통시대에나 이렇게 막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효도라는 방식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라고 상정을 보세요. 이때 부모가 기운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간할 때. 그러면 이런 거 나와요. 막 자식을 막 부모가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막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소리는 막 큰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하고 막 표정은 막 화가 울그락불그락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이게 좋은 방식인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마 전부 이렇게 하라고 할걸요? 누가 하라고 안 해서가 아니라 부모님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냐? 그러면 자식의 잘못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식의 잘못을 이야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이 자식을 또 다른 엇나감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하는 거죠. 얘가 뭐 잘해서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자유친이라고 하는 이 절대 부자 간에 있어야 할 이 친이라고 하는 절대 조건, 절대 요건을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잘못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자식이 왜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되냐? 부모님이니까가 아니고 요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뭐 잘해서 그렇다기보다
자식도 부모님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 그 말씀 드리는 과정이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었을 경우 오히려 부모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부모의 잘못을 고치시도록 해야 될까? 한 고민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봉건 시대의 효도 이런 게 아니에요. 당장 부모가 자식한테도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기간을 이제 하는데 기간을 해야 할 것이니 해서 은밀하게 간했어요. 드러내지 않고 간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알아들으시고 따라 주시면 좋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그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이것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했으면 따라 주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간했는데 내가 봤어요. 뭘 봤냐면 지부종, 부모님의 뜻이 내 말을 따르지 않으심, 부종. 내 말을 안 따라 주실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의지가 아주 강해요. 내 말대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했는데 꼭 하실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봤어요. 확인을 했다고요, 내가.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세요. 부모님 그냥 뭐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럼 이제 나는 몰라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우경불위합니다. 또 공경하고 어기지 아니합니다. 이걸 보고 또라는 건 더욱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나도 몰라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래놓고도 또 공경을 하고 어기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 말에 안 따라주시고 내가 드리는 말씀에 기분 나빠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가 멀어져가지고 이제 오도 가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어긋나지 않도록 사이가 이게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좀 마음이 풀어지시면 또 얘기. 근데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저번에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잘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마음이 또 풀어지면 근데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겠죠? No. 힘들어요.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부모를. 아무리 수고로워도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가 좋은 말로 타일렀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너 알아서 해라.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식을 또 이렇게 달래고 또 이렇게 좀 해주고 기분 풀어주고 그래가지고 애가 좀 다시 순해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언제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힘들죠.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고 자식 노릇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걸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걸 받아들여야지. 왜 나는 재수없이 복도 없이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왜 하필 저런 아빠 저런 엄마 밑에서 난 태어났을까? 엄마 아빠를 원망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뭐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이 상황은 주어진 상황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이걸 뭐 원망하고 탓하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문제는 부자유친이라고 하는 이 절대 윤리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그 목적에서 전부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